야 요리하는 너 좀 집중해가지고 그 요리도 집중 안 하면 못하는 거야. 쌤 저 얼마나 집중 잘해야 있지 않아도 가격이 저 자세 봐라. 저거 카메라 돌려서 저 찍어야 돼 지금. 자 분자 구조와 성질로 들어갑니다. 똑바로 앉아. 척지 디귿자로 만들기 전에. 자 우리 어이 고자 무슨 이론으로 들어갈 무슨 거냐면 소리야? 분자의 구조 먼저. 자 분자가 만들어져. 아까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극성 공유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다 얘들아? 무극성이 되는 애가 있다 없다 얘들아?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어. 순재 일어나. 너 촬영하는 내내 네 이름 부를 거야. 자 우리 무엇이에요 얘들아? 분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구조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인 분자 구조를 배우고 이들의 특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분자 구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무슨 반발 이론 얘들아? 전자쌍 무슨 이론에 대해서 들어갑니까 얘들아? 반발 이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 공유결합을 하는 순간 골전자가 쌍을 이루죠. 쌍이 형성되는 순간 전자 간에 무슨 역을 고려하셔야 됩니까 얘들아? 반발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오비탈이 잘못 겹치게 되면 분자가 형성되지 못하고 원자는 그대로 불안정해져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자쌍 반발 이론 자 무슨 결합에서 얘들아 무슨 결합에서 공유 결합에서 우리 분자는요 전자가 쌍을 이루는 순간 안정적인 무엇을 얘들아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반발력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최소한으로 만들어 얘들아 최소화하는 구도로 주변의 공유 전자쌍들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공유 결합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가 누구요 얘들아 반발력을 전자가 무슨 역을 얘들아 반발력을 무엇하는 얘들아 최소화하는 무엇이요 얘들아 구조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쌍을 무엇한다 얘들아 배치하게 된다 라는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이론에 의해서 우리는 누굴 볼 거냐면 자 요걸 이제 최소화하는 위치에서 전자쌍이 배치되고 그래서 형성되는 기본적인 누구요 얘들아 기본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구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기본 구조에 무엇이 있냐면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전자쌍이 두 군데 한 군데 오면 그냥 옆에다 두 군데 한 군데 오면 두 군데 올 경우 이 두 개의 누구를요 얘들아 전자쌍을 어디다 배치하는 게 가장 무엇이에요 얘들아 반발력이 최소화되고 안정화되느냐 요렇게 무엇합니까 얘들아 두 군데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결합각이 몇 도가 돼 얘들아 180도가 되면서 이들의 모양이 무슨 형을 이룰 때 얘들아 직선형을 이룰 때 우리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가장 안정적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전자쌍이 몇 군데 올 때가 있냐면 세 군데 올 때가 있어. 세 군데 올 때도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결합각이 몇 도를 이루면서 120도를 이루면서 얘네들이 무슨 모양을 이뤄요 얘들아 평면 누구를 이루면 삼각형을 이루면 얘네들이 가장 안정적인 배치를 갖게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원래 모든 원자는 주변의 전자쌍을 배치할 때 입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 둘 다 지금 현재는 무슨 형으로 구성이 됐을 때 얘들아? 평면형으로 구성이 됐을 때 가장 전자쌍이 무엇하다 얘들아? 반발력이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원자를 기점으로 얘들아?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이제 전자쌍이 몇 군데 올 때가 있어요? 네 군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네 군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려요. 그러면 왠지 이 그림을 보고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90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90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은 몇 도예요 얘들아? 90도죠.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은 몇 도가 됩니까 얘들아? 180도가 돼요. 말이 안 되죠. 얘랑 얘는 90도면서 얘는 180도야. 누군 너무 넓고 누군 너무 뭐해? 좁아. 그래서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전자쌍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은 입체적이니까 누구는 앞으로 좀 빼고 누구는 조금 뒤로 밀고 해서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결합각이 몇 도가 됩니까 얘들아? 109.5도가 되는데요. 이 109.5도의 결합각은 얘와 얘가 109.5도죠. 그런데요 얘와 얘도 109.5도예요. 이렇게도 109.5도고요. 이렇게도 109.5도고 이렇게도 모두 다 109.5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전자쌍이 대칭으로 배열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대칭이에요. 근데 얘 대칭일까요 아닐까요 얘들아? 얘 대칭이에요.
얘 대칭인데요. 이 120도에 대한 건 사실 물리적인 영역에 중학교 1학년 때 힘의 합성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중1 과정에서 없어졌었어요. 자, 물체 하나를 중심으로 얘들아 이 물체를 오른쪽 F1으로 어떤 물체가 어떤 힘이 잡아당겨.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F 누구라는 힘으로 얘들아? 2라는 힘으로 F1과 F2의 크기가 같아. 그런데 F2라는 방향으로 저 물체를 또 다른 힘이 동시에 잡아당겨.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저 위쪽으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그래서 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무엇을 볼 수 있어 얘들아? 이 두 힘의 어느 쪽으로 얘들아? 사이 쪽으로 움직이는데 얘네들의 규칙성을 우리가 알아낸 게 평행사변형법이야. 작년에 내가 물리 파트에서 했어. F1의 맞은편에다가 평행한 선, F2의 맞은편에다가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어. 자, 작용점으로부터 이렇게 대각선의 위치에 그으면 이 물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의 방향과 크기가 나와요. 됐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F1과 F2가 크기가 뭐하다 그랬어 얘들아?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이의 결합각이 우리 몇 도라고 해봅시다 얘들아? 120도라고 해봅시다. 이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다 얘들아? 120도. 사이각이 120도잖아. 그러면 이 물체의 경우에는 F1과 F2가 같고 사이각이 120도다. 그러면 이때 형성되는 누구요 얘들아? 이 물체가 움직이는 이 힘의 크기와 방향을 뭐라고 그러죠? 알짜힘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F 방향으로 F만큼 움직일 때 봤더니요. 이 F라는 힘의 크기가 얘네 둘과 뭐 해줘요 얘들아? 같아져요. F1과 F2의 크기가 같을 때 무엇하게 됩니까? 사이각이 120도일 경우 이 물체가 움직이는 알짜힘의 방향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크기가 나머지 애들과 뭐하다? 같다.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F1, F2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물체에 누구도 있었어요 얘들아? F 누구도 있었어요 얘들아? 3도 있었어요. F1, F2, F3가 모두 다 크기가 뭐예요 얘들아? 같아. 그리고 이 사이각이 모두 몇 도야 얘들아? 120, 120, 120이야. 사이각이 모두 다 120이면 F1과 F2 사이의 알짜힘이 이렇게 형성되죠. 그리고 반대편에 지금 F3가 있는 거 맞죠? 따라서 얘와 얘의 힘의 크기가 뭐하고? 같고 방향이 무엇돼? 반대가 돼. 그럼 힘이 상쇄돼 안 상쇄돼? 상쇄돼 버리죠. 대칭 구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 물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화학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이것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120도는 사이각이 120도인 상태에서의 누구예요 얘들아? 세 군데의 전자쌍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무슨 구조를 가져간다 얘들아? 대칭 구조를 가져간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치? 승재가 선생님이야. 여기 봐.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얘들아? 얘는 대칭 구조가 되고요. 얘는 일단 무엇이다 얘들아? 대칭인 거 이해했죠? 109.5도로 서로 모두. 자, 이 친구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친구의 모양은 정사면체예요. 누구라고요 얘들아? 정사면체. 그러면 얘네 둘은 평면이고 얘는 누가 됩니까 얘들아? 입체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입체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전자쌍들을 배치를 할 건데요. 계속 공유결합만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공유전자쌍만 존재하는 줄 알아요. 자, 누구요 얘들아? 전자쌍 누구요 얘들아? 사이 누구요 얘들아? 반발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반발력의 누구요 얘들아? 크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H2의 분자 구조를 알아요 몰라요 얘들아? 알죠? H2의 분자 구조를 알아요 몰라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알죠. 그런데 이건 공유전자쌍이고 이건 무슨 전자쌍이야? 비공유전자쌍이야. 맞죠? 그런데 원래 비공유전자쌍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공유전자쌍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비공유전자쌍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전자가 있었어? 홀전자가 있었단 말이지. 그럼 비공유 전자쌍 입장에서 얘는 쌍이고 얘는 혼자야. 그러면 얘는 반발력이 있어 없어? 있지. 홀전자는 반발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나는 반발력이 있거든.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이 산소원자 주변에서 일단 자리를 먼저 더 차지하고 홀전자야 네가 좀 자리를 좁게 차지해. 넌 혼자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여기에 와서 수소가 붙을 때 옆에가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수소가 붙을 때 이렇게 붙어.
그러면 이 홀전자가 자리를 정말 덜 차지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없어? 산소 원자 주변에 자리를 덜 차지하는 공간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사방의 공간에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비공유 전자쌍은 자리를 더 차지하고 홀전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리를 덜 차지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비공유 전자쌍이 기존에 갖고 있던 누구예요 얘들아? 전자 간의 반발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유 결합이 형성돼서 또 쌍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제일 무엇해요 얘들아?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과 누구예요 얘들아? 공유 전자쌍과 누구예요 얘들아?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조금 더 작아요. 그 다음에 공유와 공유가 제일 작은 거 맞아요? 틀려요? 공유와 공유가 제일 작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의 크기 얘들아? 전자쌍 사이 반발력의 크기 봅시다. 이 반발력의 크기 보면 누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뭐예요 얘들아? 작다. 이러면 분자의 모양이 살짝 틀어지거든요. 선생님이 분명 원자를 중심으로 전자쌍이 몇 군데 오면 얘들아? 4군데 오면 무슨 사면체가 된다 그랬어 얘들아? 정사면체가 된다 그랬어. 정사면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좀 더 자리를 더 차지하고 공유 전자쌍이 덜 차지함으로써 전자쌍이 4군데 온 건 맞지만 사면체의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됐을까요? 승재 눈 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에요 얘들아? 말 그대로 이제 분자의 누구예요 얘들아? 특징이 있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자 누구예요 얘들아? 자 분자의 누구예요 얘들아? 구조적 특징. 자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야 공유결합을 제일 많이 형성할 수 있는 원자가 있는 주기는 몇 주기예요? 비금속이 제일 많아야 됩니다. 비금속이 가장 많은 주기는 몇 주기예요? 2주기죠. 우리 2주기부터 주기율표에서 니네들이 봤을 때 이렇게 갈수록 비금속이 줄어들잖아. 2주기가 제일 많아. 베릴륨은 누구지만 얘들아? 금속이지만 알아두세요. 베릴륨은 금속이지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공유결합을 해야 안 해요 얘들아? 수소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2주기에 베릴륨 원자가 전자 몇 개 얘들아? 2개 맞죠? 그 다음에 붕소 원자가 전자 몇 개요 얘들아? 3개 맞나요? 탄소 원자가 전자 몇 개가 됩니까 얘들아? 4개가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질소 원자가 전자 몇 개가 되죠 얘들아? 5개가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산소가 원자가 전자 몇 개가 되나요 얘들아? 6개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6개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를 분석하는 게 제일 먼저 있는 얘네들의 배치가 됩니다. 맞죠? 자 재지 깨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굴 볼 거냐면 여기다가 수소를 공유결합 시킬 거야. 자 수소를 공유결합 시켰을 때 요렇게 가서 붙는 거 맞아요? 요렇게 가서 붙어요. 맞죠? 그럼 이거 무슨 형 가야 돼? 이거 무슨 형 가야 돼? 직선형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형이 되면서 얘들아? 직선형이 되면서 결합각이 몇 도가 되죠 얘들아? 180도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18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소가 배치, 여기에다가 수소가 배치, 여기도 누가 배치 얘들아? 수소가 배치. 이 친구 무슨 삼각형이 돼요 얘들아? 평면 누가 되죠 얘들아? 삼각형이 돼요. 결합각이 몇 도가 되죠? 120도가 돼요. 자 우리 공유결합 왜 했어요? 공유결합 왜 했냐고요? 무슨 규칙 지키려고? 옥텟 규칙. 그럼 공유결합에서 주변 전자쌍이 총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돼. 그런데 8개 되니? 안 되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때 옥텟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힌트를 주는 거야. 무조건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누구는요 얘들아? 얘 탄소의 경우 요렇게 수소가 가서 달라붙죠. 요렇게 수소가 가서 달라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의 모양은 누가 됩니까 얘들아? 누가 되죠 얘들아? 사면체가 돼요.
정사면체가 되면서 결합각이 몇 도가 돼요 얘들아? 109.5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옥대 규칙을 지키네요. 맞나요? 자 질소로 갈게요. 질소에서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누구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수소가 달라붙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자 얘도요 전자쌍이 4군데입니다. 얘도 4군데예요. 그런데 정사면체가 되지 않을 기세예요. 왜요? 4군데 중 한 군데 누가 왔어 얘들아?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라는 비공유 전자쌍이 왔어. NH3는. 맞죠? 그러면 이 NH3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요 부분 있죠. 이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해요. 이 자리를 우와 이렇게 많이 차지해. 그래서 야 니네 좀 내려가. 니네 좀 내려가 이렇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공유전자쌍이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 그래서 얘가 누구의 형태를 이루어 얘들아? 삼각 뿔의 모습으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질소를 기점으로 세 군데 전자쌍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슨 뿔의 형태가 되더라? 삼각 뿔의 형태가 됩니다. 됐나요? 얘는 중심 원자가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래서 정사면체가 되는 거고요. 얘는 중심 원자인 질소가 꼭대기에 있으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삼각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H2 누가 됩니까 얘들아? H2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우리 H2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을 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돼 얘들아? 2개나 돼. 제가 자리를 더 차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요렇게 차지를 하게 돼. 요렇게. 이것을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할 거냐면 요거는 구분형이라고 해요. 아, 이건 약간 암기처럼 느껴지죠. 무슨 형 얘들아? 구분형. 무슨 형 얘들아? 구분형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해는 되죠? 그치? 요렇게 됩니다. 자, 이때 얘네들의 결합각이 중요해요. NH3에서 비공유 전자쌍 있죠? 얘가 자리를 더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리를 더 차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삼각뿔의 모양을 이루면서 밑에 있는 수소 원자 3개는 공통적으로 공간을 분할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이들 공유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이 2.5도씩 줄어들어요. 공유 전자쌍 하나당 몇 도가 줄어들어요 얘들아? 2.5도. 그래서 이들의 결합각이 몇 도가 되냐면 107도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런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2.5도가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 결합각이 몇 도예요 얘들아? 104. 몇 도가 돼요 얘들아? 5도가 돼요. 이 결합각이 몇 도가 돼요? 104.5도. 정말 예전에 공부 안 하던 고3 하나가 이거 지어 이제 우리 화학을 배우는 학생이면 상식이야. 선생님 H2 결합각 몇 도죠? 완전 궁금했어. 야 우리 고3 되면 화투에 H2만 따로 다루는 단원이 있어 없어? 있어. 그 정도로 H2가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와. 이걸 모른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이제 너네들한테도 상식이야. 한 번 배워서 한 번밖에 안 배웠어도. H2 결합각 몇 도 얘들아? 104.5도. 무슨 형 얘들아? 구분형이야.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화학식을 선생님이 먼저 써볼게.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화학식이 얘가 누구야 얘들아? BeH2야. 얘가 누구야 얘들아? BH3야. 얘가 누구야 얘들아? CH4지. 얘가 NH3야. 이 친구가 누굽니까 얘들아? H2O야. 됐습니까? 자, 우리요 멀리서 보면 형태가 비슷한 분자가 있습니다. BH3, NH3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BH3, NH3 줘요. XH3로 줘요. XH3, YH3 이렇게 줘요. 그치? 그러니 XH3로 줘버리면 그게 BH3인지 NH3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친구를 구별하는 조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얘들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가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무슨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얘들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요 이 BH2와 H2O가 있어요. 얘네 둘은 자 중심 원자 기점으로 수소 원자가 2개 붙었어요. 중심 원자 기점으로 수소 원자가 몇 개 붙었어요 얘들아? 2개 붙었어요. 그런데요 화학식에서 티가 확 납니다. H2O를 OH2로 나타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H2는 무조건 구별이 가요. 그래서 H2O는 티가 많이 날 거라서 나중에 수소 대신 플루오린 원자를 붙인 애가 나옵니다. 플루오린을 붙이면 BF2가 돼. 맞죠? OF2가 돼. 이러면 XF2, YF2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데 H2O는 헷갈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분자를 구별해 보겠어요. 자, 얘네들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우리 보니까요, BH2 베릴륨보다는 수소가 누가 더 클까요, 얘들아? 전기음 성도가 더 크겠죠? 베릴륨이 수소가 무엇합니까? 전자 쌍 나줘 하지만 양쪽으로 대칭형이 이루다 보니까 전자쌍이 쏠려 안 쏠려? 안 쏠려. 그래서 이 친구 누가 될까요, 얘들아? 무극성이 됩니다. 누가 됩니까, 얘들아? 무극성. 자, BH3 가볼게요. BH도 어떻게 돼요, 얘들아? 평면삼각형 아까 기껏 설명했죠?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대칭이에요. 심지어 세 군데 똑같은 원자가 옵니다. 힘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똑같으면서 상쇄돼서 뭐가 됩니까, 얘들아? 무극성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CH4 볼게요. CH4 보면 전자쌍이 몇 군데 와요, 얘들아? 네 군데 와요. 그치? 네 군데 오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대칭이죠. 109.5도. 그래서 얘도 누가 됩니까? 무극성이네요. 아, 공유결합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죠. 내가 아까 이 얘기한 거야. 얘네들이 무슨 공유결합이야? 모두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런데 무엇합니까? 무극성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CH4를 시험 문제 내. 그 다음에 보기 문구에 뭐가 있어? 이 분자는 무엇이다, 얘들아?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럼 애들이 무극성인데 무슨 말이야? 이러고 틀리는 거야. 수능에도 간간히 나와요. 내신에는 잘 나와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극성 공유결합인데 누구다, 얘들아? 무극성 될 수 있습니다. 분자의 구조상. 그 다음에 이 친구 봅시다. 얘는 보면 전자쌍이 어떻게 돼요, 얘들아? 딱 봐도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커. 야! 이렇게 해서 전자쌍 당겨 안 당겨? 당겨요. 자, 너 상담 들어가 너. 자, 세 군데에서 전자쌍을 당겨 안 당겨? 당겨. 그럼 질소 쪽으로 전자쌍이 다 당겨지는데 맞은편에 상쇄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전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얘들아? 델타 마이너스를 띄어요. 수소가 델타 플러스를 띄죠. 그러면 이 친구는 누가 됩니까? 극성이 돼요. 누가 돼요, 얘들아? 극성.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당겨져. 반대편에 상쇄되는 입자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힘이. 그래서 얘도 누가 됩니까, 얘들아? 극성인 거 맞아요, 틀려요? 극성이네요. 됐나요? 자,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랬죠. 목성, 무극성끼리 섞이고 극성끼리 섞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화장실에 암모니아 가스가 있을 때 물을 무엇하면 뿌리면 암모니아 가스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하지만 우리가 화장실에 물 뿌렸다고 해서 산소가 없어지진 않아요. 왜요? O2는 누구니까? 무극성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비가 오고 나면 하늘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하늘이 맑아지는 대기 오염 성분들은 모두 다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그래서 알면 알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 분명 난 과학 공부를 했는데 뭔가 영험하고 이게 뭔가 신이 건드려 놓지 않으면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공기 중에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린 산소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질소도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왜? 무극성이니까. 그런데 이산화황이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저런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사실 무엇합니까, 얘들아? 얘는 이산화탄소는 물에 안 녹아. 걔 무극성이야. 그런데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비가 오면 얘네들은 극성에서 물에 녹아 없어지죠. 이런 성질들을 가져요. 극성과 무극성이 그런 차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요렇게 해서 얘네들 분자의 특성, 왜 무극성과 극성을 띠는지 한번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BH2에서 얘네들이 입체인지 평면인지 알아볼게요. 얘는 누굽니까, 얘들아? 평면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 무엇이에요, 얘들아? 평면삼각형이니까 평면이에요. 자, 정사면체 누구죠, 얘들아? 입체예요. 맞죠? 삼각뿔 무엇이에요, 얘들아? 입체예요. 자, 구분형 많이 틀려요. 무엇입니까, 얘들아? 평면이에요. 구분형 누구예요, 얘들아? 평면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얘들아. 야, 입체인데 무극성이고 입체인데 극성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얘들아? 입체인지 평면인지에 따라서 분자의 성질이 결정되는 건 아니었네. 맞죠? 그런데 보니까 대칭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이 등장하면서부터 대칭이 틀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대칭이 틀어져, 안 틀어져? 틀어져. 비대칭이었더니 무엇합니까, 얘들아? 극성으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러면 비대칭의 원동력이 무엇이야, 얘들아?
공유 전자쌍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배치된 거 맞아요? 틀려요? 그 대칭 비대칭이 결정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과 무슨 전자쌍 얘들아? 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따져볼 텐데요. 우리 볼게요. 공유 전자쌍이 2개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0개입니다. 공유 전자쌍이 3개예요. 비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0개예요. 공유 전자쌍이 4개예요. 비공유 전자쌍 0개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었더니 무극성입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만 없으면 우린 모두 무엇이에요? 얘들아? 공통분할을 해요. 근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라도 등장했어. 그랬더니 비대칭인 극성으로 가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2개야. 그랬더니 비대칭인 누구로 갑니까? 극성으로 갑니다. 자, 시험 문제 얘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내냐? 이렇게 돼요, 얘들아.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 1. 이 수학적 수치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번 단원도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지금 아직 선행이니까. 이거 편하게 듣고요. 그려보세요. 나중에 내신 때 이거 4번, 5번 그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가요. 근데 요 단원 자체에서 수능이 한 3문제 가까이 나와. 맞추라고 주는 문제야. 진짜 이 부분은 그리면 그릴수록 무엇합니까 얘들아? 점점 기억이 무조건 많이 나지 뭘 잊혀지는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값을 주고요. 어느 날부터 이걸 너무 애도 잘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즘은 심지어 상대값으로 줘요. 즉 3분의 1로 안 줘. 곱하기 3 해서 몇? 1. 그 다음에 곱하기 3 해서 얘 몇? 3. 1대 3 이런 식으로 줘.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것도 뒤집죠. 비공유분의 공유. 아 그래도 되게 잘 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니네도 몇 번 그려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있어서요.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루이스 전자정식 가르칠 때 단일 결합의 대표 주자를 3명 가르쳤어. 단일 결합의 대표 주자가 누구야? 누구야? F. 그 다음에 누구야? H. 그 다음 누구야? CL이야. 지금 H는 수소 자체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런데 플로리는 수소 자체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소 자체, 아니 플로린 자체에 비공유 전자쌍 몇 개? 3개. 홀전자 하나라서 얘는 단일 결합을 하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화학식을 바꿀게요. 수소 대신 플로린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수소 대신 플로린으로 바꾸면 누가 등장합니까 얘들아? BE 누가 있어요 얘들아? F2가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BF3가 있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CF4가 있어요. 그 다음에 NF3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얘들아? OF2가 있어요. 발음 괜찮아요? F 발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BF2로 갑니다. 플로린이 가서 2개가 붙으면 단일 결합 몇 개? 2개. 3개 붙으면 단일 결합 몇 개? 3개. 공유 결합이 2개, 3개. 플로린 원자의 개수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로린 원자가 2개 들어가서 공유 결합 몇 개? 2개. 야! 계속 욕먹어. 한 수업 안에서 지금 몇 번 욕먹는 거야. 자, 플로린 원자 비공유 전자쌍 몇 개짜리야? 3개짜리야. 근데 걔가 2개 들어갔어. 그럼 3이 6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몇이 됩니까? 3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BF3 공유 전자쌍 몇 개야 얘들아? 3개야. 맞죠? 비공유 전자쌍 몇 개야? 니들이 계산해. 한 개야. 비공유 전자쌍 몇 개야? 6개. 이 거지 같은 새끼 3, 3은 9 아니야. 안 들으니까 저 사단이라지. 몇이야 얘들아? 3. 맞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몇 개? 4개. 맞죠? 자 비공유 전자쌍 플로린 원자당 몇 개? 3개. 그런데 플로린 몇 개 들어갔어? 4개. 3, 4, CB 해서 몇이다? 3, 3, 3 같은 데이터죠. 그치? 자 그래서 BF2, BF3 있죠? 쟤네들은 무엇합니까? 여전히 옥텟 규칙을 못 지킵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치? 분자 자체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플로린이 들어가는 순간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지만 무엇이에요 얘들아? 분자 자체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읽어보세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건지 분자 자체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건지. 자 이런 애들은요 분자 자체에 비공유 전자쌍이 뭐예요 얘들아? 없어요. 얘는 중심 원자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잘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NF3 플로린 원자가 3개 들어갔어 한결아. 공유 전자쌍 몇 개야? 공유 전자쌍이요? 네, 몇 개야? 공유 전자쌍 6개요. 뭐였니? 공유와 비공유가 지금 하나. 한글을 좀 배우고 왔었어요. 3개. 그렇죠, 3개. 비공유랑. 이러면 안 듣고 있는 거야.
자, 공유전자쌍 몇 개야?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9개요. 9개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질소가 비공유전자쌍 하나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그래서 3분의 10이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0짜리가 나중에 또 나와. 승재도 3분의 10짜리가 나중에 또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 3분의 10을 줘. 그럼 걔 아니면 얘야. 그래서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신 들어갈 때 타이트하게 해줘도 되고요. 지금 이거 잘 구경하라는 거야. 선생님 정리하는 거. 자, OF2. 자, 너는 구경하면 안 돼, 한결아. 자, 네. 플로리 원자가 2개 들어갔어요. 자, 공유전자쌍 몇 개예요? 2개요. 네, 2개예요. 비공유전자쌍 몇 개입니까? 산소가 산소에서 뭐가 저 단순한 특징이지? 게 아까 저희가 그거 해서 틀린 거 아니야? 3, 3은 9에서 틀린 거 아니야? 그럼 2, 3은 6에서 얘도 틀리겠죠? 산소에 누구 있어요? 비공유전자쌍 있죠? 그럼 몇 개야? 8개. 그렇죠, 8개. 아, 족밥 그러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지금 촬영하는데 족밥 새끼라니 어디다 뭐라고 지금이야 진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3분의 14 나왔네요. 맞나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무엇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얘네들 보게 되는데 플로린이 붙었을 때랑 누가 붙었을 때랑 수소가 붙었을 때가 데이터가 완전 다른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다른 데이터가 나와요. 됐나요?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몇 개가 더 있죠.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그려가지고 또 보여줄 건데요. 얘를 지금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야 여기까지 판서 나오냐? 화면에? 네. 나와?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쟤네 말고 니네가 들어가서 봐줘야 되는 게 CO2가 있어요. CO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HCN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FCN이 있어요. 니네 있잖아. 공유전자쌍을 앞으로 선생님이 선으로 그릴게. 단일결합의 경우 선 하나, 이중결합의 경우에는 선 2개. 이걸 루이스 무슨 식이라고 그래? 구조식이라고 그래. 루이스 무슨 식이라고 그래? 구조식. 그래서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의 분자 구조 지난번에 그려봤어? 안 그려봤어? 그려봤어.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서. 자, 산소 원자가 옆에 양옆으로 이렇게 붙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중심 원자, 사실 탄소가 들어가잖아요. 탄소는 무조건 중심 원자로 들어가요. 결합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가 중심 원자에 들어가면 비공유전자쌍이 뭐예요, 얘들아? 없어요. 비공유전자쌍이 뭐예요? 없습니다. 탄소가 중심 원자에 들어가면. 알겠지? 자, 볼게요. 이 친구요, 얘들아.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탄소를 중심으로 비공유전자성이 없으면서 양옆에 똑같은 산소가 와요. 무슨 형이에요? 무극성. 직선형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결합각 몇 도 얘들아? 180도. 무슨 형 얘들아? 직선형이 됩니다. 자, 이 친구 그래서 무슨 성이 돼요, 얘들아? 성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무극성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비가 와도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무극성이어서. 자, 공유전자쌍 몇 개예요? 공유전자쌍 몇 개예요? 네, 공유전자쌍이 2개예요? 4개요. 4개잖아요. 탄소 주변에는 결합선이 무조건 몇 개 와야 돼? 4개 와야 돼. 그치? 4개예요. 비공유전자쌍 몇 개예요? 내 일부러 안 그렸어. 0개. 산소 원자는 비공유전자쌍을 늘 몇 개를 가지고 다녀? 네. 2개. 플로리는 몇 개를? 3개를. 질소는 몇 개는? 하나를 가지고 다녀. 알겠죠? 산소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은 항상 몇 개야? 2개야. 그렇게 산소 원자가 지금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2는 4. 몇이야 얘들아? 4분의 4, 1이 나와. 아까 1 나왔지 않는 1 나왔지? H2 1 나왔죠. 이산화탄소 1 나왔죠. 이 친구 3원자 분자죠. 쟤도 3원자 분자입니다. 시험 문제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이렇게 나와. 맞죠? 그리고 공유분의 비공유가 1, 공유분의 비공유가 1이야. 차이는 뭐야? 이 친구는 극성이고 얘는 누구야 얘들아? 무극성이야. 얘는 직선형이고 얘는 무슨 형이야 얘들아? 구분형이야. 충분히 우리가 비교해서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려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에선 얘를 많이 출제한다라던가 너네들에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더 준다는 거야. 작년 고2의 경우에는요, 이 단원에 대해서 147문제를 풀고 갔어요. 3번에서 4번 풀었을걸? 그 이 단원에서 점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탄소가 중심 원자로 가죠. 수소는 무슨 결합의 대표 주자? 승제야. 머리에 등기 있어야 대답을 하지. 수소는 무슨 결합? 단일 결합. 질소는 무슨 결합? 그렇죠. 질소 원자가 옆에 하나가 와.
그런데 탄소와 무슨 결합 얘들아? 삼중 결합.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들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대답을 못해. 자, 쟤도 무슨 형이야? 직선형. 저렇게 꼭 이름을 불러야 제가 수업을 듣는다니까. 아이고. 자, 무슨 형이에요 얘들아? 직선형.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몇 도야 얘들아? 180도. 얘 무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극성일까요? 묵성? 묵성이 되려면 대칭해서 양쪽에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겨줘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치. 그런데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쟤네들 양 끝에 같은 원자가 와 다른 원자가 와? 다른 원자가 와. 그래서 한쪽으로 더 쏠려 안 쏠려? 쏠려. 그래서 얘는 누구로 가 얘들아? 극성으로. 자, 공유전자쌍 몇 개야 한결아? 공유전자 공유전자쌍 몇 개야? 일단 탄소도 있고 4개요. 4개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이건 승재가 대답하도록 아, 왜요? 너 이름 부르기 전에 선수 치는 거예요? 자, 비공유전자쌍 몇 개죠 얘들아? 다 알잖아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수업을 들어서 두개가 나온 것 하나. 같은데. 질소 원자에 하나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수업 잘 들으면서도 좀 기억이 나고요. 자, 탄소를 중심으로 플로린 단일 결합이죠. 네. 질소 무슨 결합이에요? 삼중 결합이니까 수소를 플로린으로 바꾼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무슨 형이야 얘들아? 직선형.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 극성으로 가 무극성으로 가? 뭐 극성이지. 이제 말해 뭐해. 그러면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자, 그렇죠. 누가 됩니까? 공유전자쌍 4개. 자, 비공유전자쌍. 이건 한결이가 대답해 볼까요? 몇 개예요? 또 저예요? 아니, 내가 너를 예뻐해서 묻었는데. 몇 개예요? 4개죠. 플로린 원자가 3개. 질소가 몇 개? 하나. 그래서 몇이에요 얘들아? 4. 몇이에요 얘들아? 1이에요. 또 1 나왔어. 그치? 얘 1, 얘 1, 제 1이야. 근데 얘는 극성이야. 3원자 분자, 3원자 분자, 3원자 분자야. 그러면 얘의 특별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구성 원소의 종류가 3가지야. 플로린, 탄소, 질소. 얘는 구성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야? 2가지야. 쟤도 몇 가지야? 2가지야.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요 단원을 배우고 나면 4단원의 킬러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의 분석 능력이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져. 우리나라 교육제도 보잖아. 좋아. 근데 우리는 비평적으로 막 무엇합니까 얘들아? 비난할 기세로 입시를 막 접근하니까 나쁘게 느껴지는데 단원 배우면서 아이들의 분석 능력이 되게 좋아져요. 자, 태윤이 삐졌어요? 뒤에 가서 저렇게 저 너무 누가 보면 내가 쟤 내쫓은 줄 알겠어. 자, 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분자 구조를 봤어. 그치? 그러면 얘 말고 우리 이번 화학의 1단원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걸 먼저 한 이유는 뭐냐면 얘를 배우고 나면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에서 일부 외워야 되는 것들 외우기 되게 싫어해. 이걸 외우지 않아도 쓱 읽으면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 거기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HCHO라는 물질이 나와. 자, 이게요 CH2O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폼알데하이드야. 누구라고요 얘들아? 폼알데 누구라고요 얘들아? 하이드. 자, 이 친구가요 무엇입니까 얘들아? 이 유독성 물질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벽지 도배 발라놓고 막 이러면 막 본드 냄새 나 안 나 얘들아? 나지. 그 냄새 성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냄새가 많이 나면 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집인데도 불구하고 눈물 콧물이 막 나죠. 우리 몸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동 반사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내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내보내려고 눈물 콧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근데 한동안 서울은 아니야. 모 지역에 급격하게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건 선생님 20대 있었던 일이야. 내가 봤던 뭐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애들이 이제 다 입주를 했고 엄마들이 애들이 학원을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잖아. 집에 들어오면 1시간 안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어른들은 두드러기 안 나. 애들은 다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40대가 10대보다 면역력이 뭐하구나? 좋구나라는 걸 느꼈어. 확실히 오래 살한 만큼 몸에 다양한 세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항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청소년인 애들은 두드러기가 나. 그래서 얘네들이 집 밖으로 나가 운동장에서 그 아파트 운동장에서 막 농구를 하잖아? 그럼 들어가. 근데 집에 들어오면 다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잘 수가 없는 거야. 얘야. 이런 물질이 막 나와. 그런데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중심 원자가 누가 돼요? 당연히 탄소예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수소는 무슨 결합이야? 단일 결합. 탄소를 중심으로 주변의 원자가 몇 개예요 얘들아? 3개예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그럼 전자쌍을 몇 군데로 배치해? 평면삼각형에 3군데로 배치해. 그 중에 두 개가 누구야 얘들아? 수소 무슨 결합이야? 단일 결합이야. 그럼 나머지 한 군데 산소를 갖다 붙여. 산소는 주변에 결합선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근데 옆에 탄소 원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랑 무슨 결합? 이중 결합이야. 됐을까요? 자, 그럼 일단 모양 자체는 무슨 삼각형이야? 모양 자체는 평삼이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의 누구예요 얘들아? 결합각입니다. 자, 예전 교과에서는 야 평면삼각형이고 누가 오든지 간에 몇 중 결합이 있든지 간에 이거 무조건 결합각 120도로 가르쳐 이랬었어. 근데 20년 화학 교과 과정부터 바뀌었어. 뭐라고요 얘들아? 이중 결합이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해 적게 차지해? 많이 차지해. 얘가 결합할 때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해. 그래서 지호야 무슨 생각하니? 자, 요 결합각이 120도를 좀 넘어. 120이. 전자쌍 반발력을 완화시키려고. 그 다음에 얘가 몇 도야 얘들아? 116도에 해당합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지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얘가 폼알데하이드야. 그러면 얘도요 다른 원자가 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결합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양 자체는 평삼이지만 찌그러졌어요. 대칭의 평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얘들아? 극성이야.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서 공기 중에 제가 막 떠다니잖아. 각막 같은데 잔로가 안 녹아? 잘 녹아. 그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코 점막에 잔로가 아까 콧물이 쏟아지는 거야. 이게 폼알데하이드인데요. 1단원에 다시 나오는데요. 이걸 하고 가잖아요. 너무 쉬워요. 외울량이 확 줄어듭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도 애들이 적용을 다 해서 금방 문제가 끝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있냐면 FC, F5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요.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몇 개야? 한 결합. 네? 공유전자쌍 몇 개야? 공유전자쌍 4개요. 4개.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어디 있어? 그렇지 2개 산소. 그봐. 들으니까 대답하자. 몇 분의 몇이야 얘들아? 2분의 1. 아, 니거 따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50번 100번인데 뭐 인정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얘들아? 플로린 원자 무슨 결합 얘들아? 단일 결합으로 붙어 안 붙어 얘들아? 붙어요. 붙지. 산소 원자 무슨 결합? 이중 결합. 말할 것도 없어. 나머지 구조나 이런 건 똑같아. 공유전자쌍 몇 개야? 4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8개. 그렇지. 몇 분의 몇? 하! 자, 몇이에요 얘들아? 2가 됩니다. 2인 애가 나중에 또 나와요. 아 정말 저 간디 오빠가 봤으면 많이 혼냈을 텐데 폭력적인 새끼들. 자, 그래서 이렇게 FC, F5 그쵸? 요런 분자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이 분자 외에도 사실 이제 많은 분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하나 더 알려줄 텐데 일단 이 분석은 지금 끝났어. 한 판 끝났어. 알겠죠? 그래서 이 분자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얘네들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음 뭘로 들어갈 거냐면 저기로 들어갈 거야. 투투 형태라는 애들로 갈 건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요즘 많이 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면 뭐가 있냐면 일단은 C2F2 H는 안 할게. C2 누가 있어 얘들아? F4.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얘들아? N2F2. 그 다음에 N2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F4. 요 4개를 우리가 먼저 그려볼게요. 자, C2야. 그러면 탄소 원자 몇 개야? 2개야. 플로린 원자 몇 개야? 2개지. 무슨 결합으로 얘들아?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해. 자, 탄소 주변에 결합선 몇 개여야 돼?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거야. 됐나요? 무슨 형이죠 얘들아? 직선형. 왜?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맞죠? 자,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무극성이에요. 대칭이니까. 맞죠? 결합각 몇 도? 180도. 맞아요? 한결이 보고 있나? 자, 한결아 이거 네. 자, 공유전자쌍 몇 개야? 5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6개. 그렇죠. 5분의 6개예요. 자, 선생님이 C2F4 그리는 거 보세요. 탄소 원자 2개고요. 플로린 원자 2개씩 무엇해요 얘들아? 나눠 가져요. 2개씩 나눠 가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탄소 주변의 결합선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로 갑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평삼 2개가 마주오는 구조야. 됐을까요? 대칭 맞아 틀려 얘들아? 맞아요. 자, 그럼 얘도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교과서에서는 극성이 매우 작다라고 나옵니다. 극성이 매우 작다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몇 개야? 6개. 6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야? 12개. 12개. 그래서 얘도 몇이야 얘들아? 이. 2야. 아까 2 나왔던 거 있죠. 그래서 2 나왔던 애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N2F2 연이어서 그려봅시다. N 맞아요? 플로린 원자 몇 개? 2개 단일 결합도 맞죠? 네. 질소 주변의 결합성 몇 개여야 돼?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내가 일부러 비공유 전자쌍 안 그렸어. 자, 비공유 전자쌍 어디에 있어요? 플로린 당연히 있고요. 누구에 있어요? 질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직선형 아니에요. 무슨 형이에요, 얘들아? 구분형이에요. 굽는 순간 무조건 무엇합니까, 얘들아? 극성이에요. 굽는 순간 무엇이에요, 얘들아? 극성으로 갑니다. 됐을까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이제 그려볼 것도 없이 극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공유 전자쌍 몇 개야? 4개. 4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야? 8개. 몇 개야, 얘들아? 8개. 10개? 8개. 8개. 그럼 얘 몇이야, 얘들아? 개가 먼저 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N2 누구야, 얘들아? F4. 플로린 원자 몇 개? 2개. 맞아요? 자, 2개. 맞아요? 질소 주변의 결합선 몇 개? 3개. 하나, 둘, 셋이야. 맞죠? 그런데 이 분자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자, 이 문자의 이 얘네들의 공통점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보기에 있는 분자들은 모두 다중결합을 포함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다중결합 있죠? 다중결합 있죠? 다중결합 있죠? 얘는 다중결합이 없는데요. 순간 착각합니다. 아, N2F4 쟤네들은 다 다중결합 있는 애지 이렇게 착각해요. 그 다음에 질소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그럼 공유 전자쌍 몇 개야, 얘들아? 5개. 5개죠. 비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얘들아? 14개. 14개. 앞번으로 맞네요. 그래서 얘도 잘 기억을 하는데 다중결합이 있다는 거에서 낚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H2O2.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O2 누가 있어요, 얘들아? F2.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산소 원자 몇 개, 얘들아? 2개. 맞아요? 수소 원자 몇 개? 하나씩 나눠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산소 주변에 결합선 몇 개 있어야 돼요? 산소 주변에 결합선 2개. 그치? 그래서 공유 전자쌍 몇 개? 3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4개. 4개. 맞아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기 때문에 얘도 구분형으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 친구 누가 됩니까, 얘들아? 극성. 극성이 돼요. 자, OF2 당연히 극성으로 갑니다. 분자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산소 원자 중심으로 플로린. 맞아요? 결합선 몇 개? 산소 주변에 2개. 그래서 하나, 둘. 자, 공유 전자쌍 몇 개? 네 개. 3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가 돼요, 얘들아? 10개. 몇 개가 돼요, 얘들아? 10개. 여기서 6개에서 4개 더해서 10개 되죠. 아까 3분의 10짜리가 2개 나온다 그랬죠. NH3랑 아니 NF3랑 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끼리끼리 논다는 분자의 극성과 성질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2분만 쉬고 다시 할게요. 빡킹.